네, 사랑하는 우리 명지 전문대학 제자들, 학생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강의는 7차시 독서와 토론으로 10월 15일 강의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멈춘 듯 가는 것이 세월이라고 벌써 이제 10월 15일 강의 끝나면 10월 22일 중간시험 8주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1교시 강의 후 2교시에 이제 레포트 또 중간시험 자세히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7차시 1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린 글은 이제 10월 중순 되면서 날도 좀 차가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 요즘 시대도 정말 어렵지만 진심으로 건강관리 잘 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지금 6글자인데 치신, 치는 다스린다는 치자입니다. 정치할 때 치자로 기억을 하십시오. 신은 몸 신이지만 신체, 내 자신의 몸, 다른 사람 몸이 아니라 신 쓸 때는 자기 자신의 몸뚱아리, 내 몸 하나 잘 다스리는 것이 막은 뭐뭐 하지 않는다. 선은 앞서지 않는다. 무엇보다 어는 뭐뭐 앳 하는 그 어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뭐보다 효보다 어떠한 효도보다 앞서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 제자들에게 뒤에 있는 4글자는 정말 기억을 못하더라도 치신이라는 2 단어만 잘 기억하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효도를 한다 그러면 무슨 용돈을 드리고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런 것이 효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 각자의 몸 잘 다스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역으로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우리 작품에서도 가시곡이라든지 아버지라든지 이런 작품에서 보면은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자식보다 훨씬 10배, 100배, 1000배, 만배 아픈 겁니다. 정말 대신 알아주고 싶지만 알을 수도 없고 그 아픈 자식을 지켜보는 마음은 정말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 한 분 한 분 잘 건강관리 잘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치자라는 거는 다스릴 치, 그러니까 물고가 삼수변에 써 있죠. 물고가 막히지 않게 잘 흘러갈 수 있게 다스리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몸뚱아리 하나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몸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몸, 내 몸 하나를 잘 다스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이다. 어떠한 효도보다 앞서지 않는다. 이건 2중 3중의 부정인데 내 몸 하나 잘 다스리는 것. 그래서 전 우리 제자들이나 이제 혹시 뭐 카톡 문자나 이런 것이 올 때 제가 마지막으로 귀하고 귀하신 우리 제자들 옥체 잘 보증하십시오. 이렇게 마무리를 칠 때가 많거든요. 옥체라는 말은 보통은 이제 임금님 몸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옥과 같은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제자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옥과 같이 귀하신 몸이기 때문에 항상 정말 옥과 같은 옥체 제자들 한 분 한 분 건강 관리, 몸 관리 잘 다스리라, 잘 하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 그래야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자기가 일하는 거, 자기가 뜻하는 거, 이제 오늘 공부하는데도 창의적인 사고방식, 기타 이런 모든 것에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 하나 잘 다스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를 하는 것이다. 치신이라는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는 6차시에서는 이제 문학의 어떤 기능 세 가지를 공부했죠. 그래서 교훈적인 기능, 쾌락적인 기능, 또 그 둘을 종합한 기능을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문학의 그 이론 중에서 문학이라는 것, 독서를 하는 그 자료가 문학 작품이다. 그러면 문학 작품이 이루어지려면 무슨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교재 70페이지부터 92쪽까지 걸쳐서 아래의 5가지 항목이 반드시 문학 속에 들어가야 된다. 문학이라고 말하려면 아래의 5가지 요소가 어떠한 형태로든 작품 속에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 시 장르가 됐든 희곡 장르가 됐든 소설 장르가 됐든 수필 장르가 됐든 문학이라는 하나의 예술품으로 승화가 되려면 그 속에는 5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정서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상상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사상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어떤 구조적인 그런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5번째가 이제 중요한 일물 일어서를 기반으로 한 문체론, 스타일, 문체가 있어야 된다. 각자의 그 어조, 톤에 맞는 분위기가 작품 속에 스며들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학의 요소 5가지를 이제 또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이 정서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문학하는 사람들, 작가들은 이제 우리 제자들도 전공은 지금 다 다르지만 다양하지만 이제 저한테 그동안에 6차시까지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똑같은 하나의 풀을 보더라도, 돌 덩어리 하나를 보더라도, 하늘의 별을 보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느낌, 많은 생각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거, 그런 것이 진정한 그 감정을, 정서를 많이 녹여내는 것이 문학에는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글 쓰는 시인이나 작가들은 보통 사람들을 보다 느낌의 양이 훨씬 많은 사람들, 풍요롭게 느끼는 사람들, 넓고 깊고, 그러니까 남이 안 보는 것, 남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다르게 느끼는 것이 바로 문학가, 작가들의 어떤 그 감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이 부자인가? 아닙니다. 느낌의 양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작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서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느끼고, 그 느낌의 양이, 그것을 작품 속에 잘 표현해 놓는 것이 문학 작품이다. 그래서 문학의 소재가 인간 세계에서 다루어졌다는 것. 그렇죠. 우리 인간 세계에서 빚어질 수 있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소재로 해서, 그것을 글감으로 해서 작품 속으로 승화시켜서 어떤 구조적인 또 내용적인 콘텐츠, 또 거기에 스며드는 그런 조건을 맞추어서 하나의 작품을 이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곧 사회상의 반영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인간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루어진, 혹은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바로 문학은 인간 세계를 그 속에 그리고자 한 것이다, 포함한 것이다, 그것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은 인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소재로 해서 작곡을 할 것이고, 또 작곡을 하려면 가사가 있어야 되겠죠. 노랫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언젠가, 지금은 실용음악과 퇴직한 교수님이 저한테 이성림 교수 그 가사, 노랫말 쓸 수 있는 학생들 좀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실용음악과에서 작사 작곡해서 그것을 이제 연말에 또 발표회를 하시죠. 그래서
어떤 학생, 실용음악과 학생은 우리 문창과에서 그 가사를 써준 것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너무 감사해서 학교 앞에 저 파스타집에서 식사를 대접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글로, 문학으로 표현한 것은, 글로 쓴 것은 문학이 되고, 그림으로 그린 것은 회화가 되고, 또 작곡하고 이렇게 한 것은 또 음악이 되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인간의 삶, 인간의 느낌, 인간의 생각, 또 우리 사람의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등 총체적인 우리 인간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감정을 여러 가지 형식의 말로써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사람 사이에서, 인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총체적인 감정과 정서를 풍부하게, 풍성하게 느껴서 그것을 문학 창작 속에 녹여낸다. 그래서 작가들이 보통 사람들,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그 느낌의 양이 넓고 깊고 다양하다는 것을 한번 이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 겪게 되는 즐거운 일이나 슬픈 일들, 그런 것들은 실제 우리 생활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직접적인 체험이죠. 그래서 이러한 체험이 슬픔이나 기쁨이라는 정서를 낳게 되고, 이것이 바로 문학의 한 요소가 된다. 정서인데, 우리 여러분들 청록파 시인 중에 조지훈 선생님의 시 3호라는 작품에서 보면은 그런 한 문장이 나옵니다. 남자에게 있어 여자란 기쁨 아니면 슬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그이로 인해서 혹은 그녀로 인해서 내가 막 기쁘고 설레고 뭔가 좋은 감정을 갖는 거는 우리 기쁨이라는 속으로 다 잡아넣을 수 있죠. 그런데 나를 기다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총체적인 감정은 슬픔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잡아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긍정적 감정은 기쁨이라는 말, 부정적인 감각은 슬픔이라는 말 속에 그런 기쁨과 슬픔이 마치 모든 작품의 날줄, 시줄로 얽혀 스며들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정서라는 감각이다. 그래서 정서는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감탄하고 기뻐하고 또 미워하고 분노하고 공포하고 막 슬퍼하고 화내고 이런 총체적인 그런 느낌, 정서가 문학 작가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풍부하게, 깊게, 다양하게 그런 정서를 작품 속에 스며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부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이 부자이다. 그러니까 그 정서라는 감정은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 느낌이죠. 그래서 작가의 마음속에 이러한 총체적인 그 생각, 사유, 느낌이 용에 녹아서 아주 다양하고 풍부한 정사가 이런 적당한 자극을 받으면 이것이 어떤 문학 작품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독자들에게 전달되게 된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정서라는 것이 문학 작품 속에 스며들어야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로 정서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중에서 두 번째는 상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73쪽에서 76쪽에 이 상상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우리 참 미래를 꿈꾸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려보는 거 참 즐거운 작업이죠. 무한한 세계관을 생각해보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내가 꿈꾸는 삶을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벌써 잊어버리셨겠지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과제를 내가 꿈꾸는 삶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써보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써보면 그 상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꿈꾸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1년 후 혹은 5년 후, 10년 후에는 이러한 내가 꿈꾸는 삶을 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준비, 이런 사고방식 이렇게 아주 계획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것이 훨씬 그 꿈을 이루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학적인 상상력은 예를 들면 박경리 소설가가 그 토지라는 작품을 쓸 때 사실은 토지의 무대가 되는 경상남도 그 하동의 평사리를 먼저 가보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넓은 들판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과 그 인물들이 빚어내는 사건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을 쑥 여러 편의 것을 써 나가다가 나중에 그 하동 평사리를 갔을 때 자기가 상상했던 그런 무대하고 많이 비슷했다고 그렇게 혹시 여러분들이 토지의 무대를 가보면 거기 안내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작가의 상상력이 얼마나 많은 작품 속에 스며들어 있는지를 짐작하실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꼭 갔다 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학은 앉아서도 정말 여행을 하듯이 상상할 수 있는 거. 지금 우리 제자들 강의 들으면서 커피숍에서 들을 수도 있고 혹은 또 집에서 들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몸은 커피숍에, 몸은 내 방 어느 한 구석에 앉아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정말 지중해 바다를 상상할 수도 있고 높은 또 뭐 산 정상을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상상이라는 요소가 저는 문학에서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그래서 문학의 창조성을 더해주는 요소로 이 상상력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상상을 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 꿈꾸게 되고 그 이미지는 여러 사람이 하는 똑같은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독창적인 개성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상상력을 통해서 이뤄내는 것이 문학적인 창조의 기능에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상상력은 내가 이제 체험한 것을 기본으로 했을 때는 어떤 실증적인 상상이 될 것이고, 또 혹시 체험하지 않은 거, 비체험적인 요소를 가지고도 상상은 항상 가능하다. 그러니까 과거의 체험을 기본으로 하기는 하되 훨씬 더 새롭고 훨씬 더 생생한 이미지와 또 다른 관념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상상력의 효과이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상상은 어떠한 그 즐거움을 주는가? 그래서 이제 첫째는 시각적인 즐거움을 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각적으로 어떤 그림이나 조각이나 뭐 회화 이런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작가의 의도를 많이 상상하면서 작품을 감상하면 마치 지금 깊은 산속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추상적인 느낌을 갖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어떤 조각이 가슴이 뻥 뚫렸다 그러면 뭔가 저 가슴을 뚫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작가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렇게 상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가의 어떤 예술적인 그런 새로운 감성 혹은 여기에서 생각, 이미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시각적인 즐거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각적 즐거움은 특히 우리 음악하는 친구들,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청각적으로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 상상력을 배가시켜주고 있죠. 이 운율을 들으니까 어떤 분위기를 이 작곡가가 또 표현하고 했던가 말하고자 했던가. 그러니까 그 음악의 운율과 또 거기에 가사와 그런 것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고 꿈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그림을 보면서도 느낄 수 있고 또 음악을 들으면서도 충분히 많은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오늘 낮에 저는 어떤 분의 자제 결혼식에 갔는데 축가로 신해철의 일상의 초대인가 하는 노래를 들었어요. 그런데 노랫말과 어떤 작곡의 운율적인 것이 너무 결혼하는 사람들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청각적인 상상력과 왜냐면 이제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할 때 산책을 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음악을 듣고 이런 일상적인 초대에 이제 내가 들어가고 네가 들어옴으로 해서 어떤 아름다운 하나의 장면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도 상상할 수 있고 좋은 음악 운율을 들으면서도 무한한 상상력을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꼭 체험을 해야만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지 않았어도 그림을 보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작품 감상 평을 쓸 수도 있고 또 좋은 다양한 클래식이든지 우리 현대 실용 대중 다양한 음악을 들으면서도 많은 것을 꿈꾸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많은 상상력을 가능하게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이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을 우리 합해서 따로따로 보는 그런 감각도 있지만 합해서 봤을 때 아주 종합적으로 우리의 육감, 그러니까 시각, 청각뿐만이 아니라 모든 감각 세계를 다 동원해서 한꺼번에 얻어지는 그런 즐거움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왜 종합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라든지 혹은 뮤지컬이라든지 또 무용도 저는 신체를 통해서 신체 활동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상상력을 동원하게끔 만드는 그런 작가적인 표현이죠. 건축 다 총체적으로 우리는 상상력의 산물로 그래서 어딘가 이렇게 강화도인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집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보는 99%의 이런 형태의 집이 아니라 건축인데 거꾸로 세워진 형태의 집도 저는 봤어요. 그게 사는 집이더라고요. 근데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그냥 평평한 느낌을 주는 그런 또 주택.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상상력의 산물로 고정관념을 깨트리면서 우리의 예술은 점점 발전을 하고 다양한 세계관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상상하는 마음을 풍부하게 풍성하게 가진 사람일수록 창작가로서의 훌륭한 자질을 갖추게 된다. 우리 뷰티 아트과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예를 들면 네일 아트를 한다. 처음에 우리는 그냥 붉은색이면 붉은색 하나만 이렇게 칠하는 줄 알았는데 빨주노초 파남보로 칠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죠. 그렇게 새롭게 상상력을 가지고 시도해 보는 거. 제가 제 머리 가지고 연습해 보라고 우리 제자들한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파격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번 해보면 어떤가. 그러니까 상상력을 가지고 새롭게 했을 때 우리 요즘 헤어 디자인도 얼마나 옛날에 어떤 고정관념적인 8대인지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각자의 또 얼굴 모양에 맞게끔 개성적으로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이렇게 발견해서 또 나아가는 거,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체험이라든지 혹은 갖가지 다양한 경험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그런 구성, 새로운 형태의 모양, 새로운 형태의 어떤 유행, 트렌드라는 말로 그런 걸 이끌어내게 하는 것이 전부 다 이 상상의 세계관에서 만들어낸 창작의 창작물이다. 그 상상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 상상력을 기초로 해서 영화도 만들고 그 작품의 대본도 쓰고, 그러니까 작가들의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새로운 창작력을 새로운 창조적 작품으로 이렇게 상승시켜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의 요소 5가지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는 아주 정서가 풍부해야 된다, 풍요로워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상상력도 풍부해야 된다는 2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2교시에서 나머지